안녕하세요. 김영민의 명품 주식 아카데미. 자, 이제 네. 그냥 넘어가죠, 뭐. 네, 아주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어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연기금에 대해서 네. 아주 알차게 또 토크를 했는데 잠깐 제가 이제 연기금 지난주에 네. 교육해드렸던 거 좀 복습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실제로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렸어요. 맞아요. 근데 예. 아쉽게도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보류 결정이 났어요. 예.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의 오차 허용 범위를 원포인트로 이제 좀 조정을 할수 증가한다라는 있다. 거, 예. 증가시킨다라는 거 이제 결정이 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류를 한 이유는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보궐선거 이게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그렇죠. 기금운용위원회가 만약에 이제 지난주에 결정을 좀 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정치적인 입김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또 밖에서 보기에는 또 그렇죠. 정부 무시할 여당이 수 또 그걸 없죠. 밀어붙여가지고 한 게 아니냐 이런 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이제 의심을 좀 피하기 위해서 4월 달에도 이제 기금운용위원회가 또 열리거든요.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오차 허용 범위를 조절하는 이제 원포인트 수정이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5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향후 5년간에 실제로 이제 플랜에 2022년부터 예. 중기적인 이제 운용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가 공식적으로 이제 또 결정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원포인트로 올해 안에 어쨌든 연기금이 이제 기계적인 매도를 하는 건 거의 마무리 국면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참 같습니다. 우리 아카데미가 재밌는 게 네. 그때 당시에 불어올 이슈를 미리 딱 한 주 그렇죠. 정도 예측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창작의 고통을 많이 느끼겠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온 것도 사실 네. 그런 주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발 앞서서 이제 조금 궁금합니다. 주목받기 시작하는 업종에 대한 전략을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강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이런 것 강의 같습니다. 어디서만 볼 수 있어요? 내 주가 주식을 아니고는 부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밖에 볼 수 없어요. 제가 강의를 또 여기서밖에 안 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요즘에 뭐 어디 코로나19 때문에 맞아요. 어디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굉장히 제가 희소성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지금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데가 바로 내 주식을 부탁해 여기뿐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럼. 오늘의 주제.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건설. 민감주 순환매 대박. 건설업종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네. 어제 우리가 한규수 매니저랑 네. 주간 메이저리그를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 수급을 딱 봤더니 최근에 경기 민감주 흐름이 안 끊겨요. 그렇죠. 근데 좀 방향이 변한 게 조선이랑 해운이 한물 가고 건설을 숨을 맞습니다.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왜냐하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많은 경기 민감주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여행주도 경기 민감주고요. 뭐 그렇죠. 관광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철강, 건설, 조선 다 경기 민감주고 금융업종도 사실 경기 민감주예요. 근데 건설업종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아직까지 상대적인 가격 매력이 충분히 좀 부각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연기금과 기관들이 저점에서 뭔가를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1순위로 지금 꼽히는 게 건설업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예. 건설업종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또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분명히 좀 생겼기 맞아요. 때문에 또 하나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LH. 꼭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예. 뭐 LH 사태도 있고 예. 부동산 이제 정책 패러다임이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건설업종 하면은 종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아니 건설업종 아니 철강, 조선이라고 하면 네네, 웬만큼 그렇죠. 종목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포스코나 뭐. 철강주라고 하면 그냥 포스코, 예. 현대제철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짜잘하게 뭐 대한제강, 뭐 동국제강, 뭐 무슨 스틸 해가지고 좀 한 10개 한정적이에요. 종목 정도면 끝나거든요. 예. 그다음에 조선주도 마찬가지죠. 조선 3사,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와 관련된 종목들 해운. 포함하면 예. 뭐 한 10개, 15개면 끝나요. 근데 이 건설업종은 종목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기가 정말 좀 편안하게 공략을 할 수 있다. 섹터별로 이제 전략을 세워가지고 선별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나올지 궁금한데 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이제 부동산 대책이 이제 맞아. 변화하고 기조를 있다라는 좀 거 바꾸고 있는 것 아마 같아요. 예. 뭐 많은 분들이 요즘에 내 집을 과연 장만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사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 이제 부동산 정책이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동안에는 막 규제를 규제 많이 해가지고 중심이었죠. 세금 올리고 거래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거래를 막 옥죄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LTV 같은 했는데 경우도 그게 다 그렇고.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남아있는 방법은 공급을 공급이다. 늘려서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진다는 논리로 이제 시장에, 접근을 하기 예.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이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30만 호, 전국 단위로는 83만 호까지 이제 주택을 공급하려는 목표. 그리고 이걸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되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정책이 이제 그동안에는 규제 일변도에서
공급 쪽으로 이제 방향 전환이 됐다라는 게 어찌 보면 건설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좀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궐선거에서도 지금 뭐 여당 후보도 그렇고 야당 후보도 같이 그렇고 공통적으로 일성으로 얘기하고 지금 있죠. 부동산 예. 규제 완화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동안에 정부 여당 계속 규제를 강화했었는데 서울시장 후보는 지금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규제 완화 밖에는 지금 답이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당장 1년 뒤에는 대선이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은 선거를 경험해 보셨던 것처럼 항상 대선이 또 시즌이 시작되면 이런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분명히 좀 부각이 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건설업종을 지금부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건설업종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되게 재미없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건설업종이 과거에 얼마나 강하게 올라갔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건설주를 주목을 좀 하실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최총리 시절 그렇죠. 당시에 LTV가 맞습니다. 완화되면서 완전 건설 완화하면서 기업들이 빚내서 집 사라. 급등을 했죠. 그때 빚내서 집 사는 분들은 지금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대박이 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초이 부총리께서는 지금 감옥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감사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어쨌든 여담이지만 그 당시 2014년, 2015년이 건설주들 중에서도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여러분들 KCC라는 종목의 차트거든요. 예. 15만 원대에 머물러 있던 종목이 불과 1년 만에 60만 원까지 급등을 했어요. 이 정도로 강하게 건자재 종목들이 어마어마한 환경기를 이제 맞이했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종목은 이제 한샘이에요. 한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샘, 인테리어, 예. 주방 가구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 한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만 원 하던 주가가 35만 원까지 1년 만에 급등을 했거든요. 이 정도로 건설주들도 또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정말로 화끈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아마 차기 대권에 뭐 당선되는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이제 정책적인 어떤 그렇죠. 어젠다라고 봤을 네. 때는 아마 정책적인 모멘텀들을 이제 감안했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도 건설업종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요. 이번 정부 들어서서도 건설주들이 한번 강하게 주목을 좀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남북 2017년에 경협. 남북 경협. 철도 깔아야 된다, 고속도로 깔아야 된다 맞아요. 이러니까 한참 결국 이게 다 초반에. 건설 이슈잖아요. 예. 토목공사와 관련된 이슈. 그 당시 때 이제 급등을 했던 종목들. 현대건설도 지금 보시면 3만 원짜리 이제 주가에 있던 게 지금 보시는 차트가 다 월봉이거든요. 3만 원대에서 불과 한 4, 5개월 만에 7만 원대까지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 이렇게 정책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 건설주들이 정말 화끈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보면 또 다 빠져 있는 바닥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주들이 가격 매력에다가 모멘텀까지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현대건설이 올라갔으면 또 짜잘한 건설주들 많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특수건설이라는 종목, 요 종목이 이제 지하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특수건설 시공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데 네. 요 회사 주가도 지금 보시면 2,000원, 3,000원 하던 애가 12,000원까지 급등을 해요. 불과 보시는 것처럼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만에 보시는 것처럼 한 5배 올라가는 양봉이. 거거든요. 예. 그죠? 이 정도로 이제 강하게 이제 시세가 분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보궐선거 이슈뿐만 아니라 향후에 대선과 관련된 정책적인 이슈들이 이제 부각이 될 때 건설주들이 분명히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섹터별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챙겨 놓는 게 정말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포인트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해야 할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나왔네요. 건설주를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를 제가 딱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방금 제가 실제 사례를 보여드렸죠. 2014년의 사례와 2017년의 사례. 그만큼 이 건설주들은요. 정부 정책 민감도가 정말 높다라는 거. 사실 현 정부 들어서 저는 이제 뭐 제가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이제 실패한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후보 시절 때부터 대규모 투자라든지 토목공사로 억지로 건설 경기를 끌어올리지 않겠다라는 걸 이제 단언해서 이제 얘기를 해놓으셨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부동산 가격이 다 올라갔는데 실제로는 공급 측면을 먼저 손을 댔어야 되는데 뱉어놓은 이제 말씀이 있으시다 보니까 계속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정책의 방향을 좀 잘못 잡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정책의 이제 방향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는
결국 해법은 공급을 늘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결국은 공급 정책에 대한 부분들, 뭐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해서 부동산 공급을 얼마나 유연하게 늘릴 수 있는지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이슈로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정책 민감도가 상당히 높은 게 이제 건설주들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걸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제가 미국이 이제 인프라 3조 달러 규모의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인프라 투자를 한다는 게 결국 토목공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3조 달러 이제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 봤을 때는 경기 민감주의 어떤 순환매 사이클 속에서도 건설업종이 분명히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다른 경기 민감 업종과 다른 이제 특이할 점이 뭐냐면 제가 아까 오프닝 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주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테마가 형성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2014년도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건자재 섹터별로 거의 모든 섹터가 다 3배에서 5배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테마가 형성되기가 정말 좋으려면 종목이 많아야 돼요. 남북 경협주들이 뜨겁게 움직였던 이유가 철도 관련된 종목들, 뭐 관광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인도적인 지원, 비료, 농약 관련된 종목들 정말 많은 많았죠. 섹터에서 수많은 종목들이 이제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이게 테마로 형성이 되면서 시장을 이제 주도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건설업종도 섹터별로 종목들이 뭐 철강주나 조선주나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월등히 많기 때문에 테마가 형성되기가 그만큼 좋다. 그래서 순환매 장세에 오히려 건설업종을 공략하는 게 여러분들 훨씬 더 유리하다는 관점으로도 건설업종이 이제 투자 포인트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실제로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굵직한 뭐 건설사, 토목 건설사들만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주식을 하다 보니까 남북 경협을 보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거든요. 맞습니다. 아,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구나 하는 그렇죠. 종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테마가 형성되려면 예. 사실 종목 뭐 너댓 개 가지고는 안 테마가 잠깐 형성됐다가 그 종목들 조금 올라가고 나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이 굵직굵직한 이런 섹터들이 많다 보면 이쪽 섹터가 급등을 했다가 또 얘네들이 빠지기 시작하면 또 다른 섹터 쪽으로 수급이 옮겨붙고 이런 이제 테마 장세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종이 그래서 이제 매력적이다라는 거거든요. 아우, 무슨 종목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우, 또 정리를 이렇게 친절하게 네, 역시나 이제 해주셨구나. 종목에 대한 부분들 오늘 제가 여기에 언급드리는 종목들도 사실 조금 선별을 해온 거고요. 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종목들과 섹터들이 있거든요. 건설업종은 이제 다 통틀어 보면 거의 한 50개에서 80개 정도는 될 거예요. 근데 그 종목들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80개. 섹터들만 이제 조금 뽑아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가장 먼저 건설주, 건자재와 관련된 이제 섹터를 여러분이 본다면 철강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집을 지으려면 뼈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강이 이제 중요한 거니까 대장주는 포스코, 그다음 뭐 동국제강이라든지 대한제강과 같은 이런 종목들도 당연히 건설업종의 수혜업종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시멘트 아주 기본적이겠죠. 쌍용양회 시가총액이 이제 큰 순서대로 보면 쌍용양회, 뭐 성신양회, 아시아시멘트, 고려시멘트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유진기업은 레미콘과 관련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레미콘 이런 것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건자재 섹터로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페인트도 마찬가지겠죠. 건물을 지어 놓으면 페인트 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광 페인트, 사마 페인트, 노루 페인트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거푸집, 요즘에는 이제 거푸집이라고 부르지 않고 데크 플레이트라고 부르거든요. 좀 이제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네. 이제 데크 플레이트라고 부르는데 그 데크 플레이트 거푸집을 이제 만드는 기업들이 또 덕신 하우징, 제일 테크노스, 삼목 에스폼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약간 거고요. 생소한 기업도 네, 있네요. 다음 슬라이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호 건물을 벽지. 지을 때 이제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창호라든지 벽지, 유리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기업. 아까 사내 종목으로도 나왔었던 KCC. 가장 대표적인 이제 건자재와 관련된 최고 이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KCC와 LG 하우시스 그리고 KCC 글라스 건축용 유리를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회사거든요. 네. KCC 글라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요즘에 이제 뭐 재건축뿐만 아니라 실내 인테리어를 다시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노후된 아파트, 당장 재건축할 수 없는 그런 아파트들은 고쳐서라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내 인테리어와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이제 욕실이라든지 주방 인테리어와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업들 중에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한샘. 아까 이제 사례로 보여드렸던 한샘이라는 종목.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리바트. 그리고 좀 작은 종목들 중에 하츠라든지 NX, 대림 비엔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실내 인테리어, 주방용품, 욕실과 관련된 용품들을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설주라고 하면 사실은 진짜 이제 대형 건설주들, 현대건설, 뭐 GS건설, 뭐 DL,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실제로 현대산업개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형 건설주들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대형 건설주들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중소형 건설사들도 있어요. 나는 무거운 종목 말고 좀 화끈하게 움직이고 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 중에 아까 특수건설이라든지 과거에 우리 4대강 공사를 할 때 주목받았던 이화공영이라는 종목도 그리고 보광산업, 대전 쪽에 이제 충남 쪽에 있는 계룡건설, 그다음에 이제 대구 쪽에 있는 화성산업, 그리고 이테크건설 요런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 지방 건설사들도 분명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요렇게 이제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요 두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가 섹터를 분류를 해드린 거니까 시멘트라든지 창호 벽지, 실내 인테리어, 뭐 철강 등등등 해가지고 각 섹터별로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좀 잘 분류해 놓으셨다가 앞으로 이제 대선이 시작되려면 아직 1년 넘게 남아 있잖아요. 그때까지 분명히 정책적인 수혜주들을 이제 찾기에 혈안이 좀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때 가장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건설주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좀 준비한다라는 차원에서 섹터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이렇게 아쉽게 섹터로 분류만 해주시고 이 중에서 하나 알죠 종목은 나중에도 그렇죠. 이따가 마지막 코너에 또 알려주실 것 자,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종목이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뭘 사라는 얘기냐. 안 되죠, 그래서 또. 제가 오늘 또 나중에 조금 있다가 분리도 시간에 한 종목만 대표 사실 근데 뭐 아주 좋은 종목, 제일 좋은 종목을 이제 소개해드린다기보다는 좀 대표적인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스타일의 종목을 좀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분리도 종목에서 제가 한 종목 정도 또 선정을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저는 이 종목들이 다 앞으로 한 1년 이후에 정말 좀 좋은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관심 종목을 좀 잘 분류를 해놓으시고 종목 하나 딱 찍어드리는 거는 제가 잠시 후에 분리도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분리도는 드릴게요. 저랑 안 하시잖아요. 이 중에서 또 저한테 또 한 종목 주셔야죠. 요 중에서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종목을 찾기 위해서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이 어쨌든 요 섹터 만약에 건설 업황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긍정적인 또 흐름이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 각 섹터별로 제일 먼저 있는 종목들 있죠. 대표주들을 공략하시면 돼요. 철강주라고 하면 포스코, 그다음에 창호 벽지하면 KCC, 그다음에 인테리어는 한샘.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한샘의 주가가 막 10배 가까이 급등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게 무겁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선입견을 가지실 게 아니라 그냥 고민된다 싶으면 각 섹터별로 대표주들을 사시면 되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분석할 수 있는 실력이 좀 있다. 그러면 실적이라든지 좀 모멘텀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단기 모멘텀이 좀 자극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또 잘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때를 써보려고 했는데 우리 제작진이 빨리 가야 됩니다 해서 여러분 제가 어쩔 수 없이 일단 꿀팁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무리부터 좀 해볼까요? 자,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주 같은 이런 경기 민감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략을 좀 하시려면 사실은 조금 순환하는 경기 민감주를 대응하는 좀 느긋한 자세가 필요해요. 아까 우리 동엽 MC께서 정말 이제 뼈 때리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 너무 지겨워가지고 오늘 막 건설 기계 장치, 두산밥캐, 뭐 현대건설 기계 이런 애들이 막 급등하는데 내 종목이 안 움직이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냥 팔아버리고 그 종목들을 따라가거든요. 근데 어저께까지 급등하다가 오늘 그 종목 다 빠지잖아요. 내가 들어가면 근데 신기하게 보니까 내가 딱 들어가면 내가 들어간 종목은 고점에 몰리고 어제 내가 팔아버렸던 종목은 바닥에서 이만큼 또 급반등이 들어오네.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순환매 장세일 때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느긋한 자세. 여러분들이 좀 늦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종목들을 보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조정받고 있는 종목 중에 다음 순번으로 이제 올 수 있는 종목들을 고민을 하시면 되거든요. 오늘 건설주들 좀 조정받았잖아요. 한 2, 3일 정도 조정받는 거 지켜보셨다가 저점 매수를 또 해놓으셨다가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건설주들이 분명히 올라갈 타이밍이 올 거거든요. 그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중장기 파동을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강, 조선과 같은 이런 경기 민감주들에 비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 이제 시클리컬이라고 하는 굴뚝주들 중에서도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가 건설주들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섹터별로 워낙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테마가 형성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각 섹터를 대표하는 대표 종목과 그에 따른 또 중소형주들을 연결 싣는 전략. 요러면 이제 투자 금액이 좀 여유 있는 분들은 대형주로 또 수익금 공략을 하시면 되고 투자 금액이 좀 작은 소액이신 분들은 빠른 트레이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중소형주를 가지고 짧게 이제 트레이딩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건설업종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보시자. 이렇게 오늘 교육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종목만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시청률을 위해서 종목 공개는 잠시 후에 또 하고요. 오늘은 건설주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종목 말고 또 섹터별로도 분류를 해봤으니까 그 안에서 잘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